그 파일은 다 받으셨죠? 자, 26번째 개가 산천대축이네요. 그러니까 위에는 산이고 아래는 하늘인 거죠. 그 위에가 간꾀이고 아래가 건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산 아래 하늘이 있다는 게 이게 잘 그 이미지가 안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동천이라고 있죠. 그 동이 동굴 동자인데 그 동굴 속에서 바라보는 하늘. 약간 이런 이미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속 동굴에서 보면 하늘이 되게 이제 응축되어 보이잖아요. 그런 형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대축괴는 응축하다, 쌓다, 응축하니까 이제 뭔가 많이 쌓인 거하고 또 통하죠. 그리고 또 뭔가를 쌓는다는 것은 이제 그치고 저지하고 이래야지 사실 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뜻을 갖습니다. 또 이런 그러니까 축 자체가 의미가 그런데 이런 축의 개로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풍천소축개도 있었어요. 이게 9번째 개였나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풍천이니까 이 소축개도 그 건괴 아래에 있는 건괴를 응축시켜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소축은 그 위에 응축시키는 그 괴가 손괴예요. 그래서 손괴는 바람이고 보통 음의 성질을 갖는다 그러죠. 그래서 소축계는 그 응축시키는 힘이 좀 약해요. 그래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효사는 주로 되돌아갈 복자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응축시키고 곧 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응축력이 좀 약한 반면에 대축은 그 간깨가 응축을 시키는데 그 산인 간깨는 양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통 말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축 자체가, 아니, 간깨 자체가 이 축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응축시키는 힘이 크고 넓은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괴사부터 한번 볼게요. 괴사는 대축, 리정, 불가식, 길, 이섭, 대천. 대축은 리정, 고듬이 이렇고, 불가식, 길, 집에서 밥을 먹지 않으면 길하니, 이섭, 대천.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 한번 보면 축은 이제 그 지금 그 사전을 찾아보면 싸울 축, 동물 기를 흉, 그러니까 사육하다라는 뜻의 흉이다. 이제 이렇게 쓰이는데 지금은 주로 가축의 의미로 쓰여요. 우리가 왜 그 축적하다, 저축하다 할 때 쓰이는 축자는 그 위에 풀초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쓰이는 요 축자는 이제 가축의 의미로만 지금 거의 쓰이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그 전자로 지금 쓰인 게 그 갑골문에서는 전자로 쓰이지 않고 그 동물 내장을 말리는 뭐 이런 뜻을 갖는 그 한자로 쓰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꽤 좀 의미가 있는 말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동물 내장을 말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시간에 반하는 일이잖아요. 이 말리는 저장한다는 건 그 굉장히 그 반시간적인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무색하게 만드는 어떤 신비한 힘의 결집, 아마 이런 의미를 띄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주역에 이런 글자들이 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축은 어떤 그 내면의 영양을 쌓는 그런 의미가 좀 커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모인 다음에 그 쌓는다 뭐 이런 그 풀이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모으다, 그치다, 응축하다 이런 뜻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이걸 단전에서는 한마디로 실하다. 그러니까 그 실한 악에 참 실하네 이럴 때 이거 실한 거.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독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뭔가 좀 느낌이 오시죠? 대축은 그 양인 간꾀가 아래 이제 그 건꾀를 저지해서 이제 쌓는다는 건데 간꾀 자체가 또 축의 뜻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 쌓는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크다는 건 이제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러니까 소축은 상전에 보면 문덕을 쌓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문덕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어떤 언행의 꾸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을 좀 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축은 좀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공동체적인 덕과 지혜를 축적하더라. 약간 이런 그 뉘앙스가 좀 커요. 그러니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그 수신 같은 건 늘 해야 되긴 하지만 대축은 그냥 일상의 수신보다는 쪼끔은 더 어떤 좀 큰 의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할 때 '때의 의미가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시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이런 어떤 그 축의 의미에 맞는 것을 기르고 쌓아라. 뭐 이런 이제 뜻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그 강건한 건을 저지시키려면 이게 바르고 곧지 않으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정을 썼죠. "곧게함이 이롭다." 이렇게 썼는데 이 말은 아마도 대축이 이제 좀 약간 광범위하게 그리고 제대로 되려면 아마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수신처럼 나만 설득시켜서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리정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불가시길 이섭대천. 그러니까 "집에서 밥을 먹지 않으면 기란이 큰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해석을 할 때 보통 이제 일반적인 해석은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 것이 뭔가 그 얘기는 조정에 등용되어서 역량을 펼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천이나 유가들이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모든 괴가 전부 다 그 나가는 거는 전부 다 조정에 등용되는 거냐? 더구나 여기서는 싸우라는데 뭘 또 조정에 등용이 돼. 이런 약간 좀 아리까리함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약간 좀 왈가왈부가 좀 있긴 해요. 그래서 단전을 한번 보면 단전에는 양현이라 그래 갖고 현자를 기르는 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깐 그러니까 조정에 그냥 벼슬을 단순히 시킨다는 의미보다는 만약에 조정에서 나선다면 "현자를 기르는 일을 해라." 이런 뜻을 갖는 거죠. 그리고 또 '현자를 기르는 일이 뭘까?'라고 보면 상전에서는 "옛 성현의 언행을 배워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또 옛 성현의 언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뭐 신이나 이런 걸 믿질 않기 때문에 그 주로 역사를 어떤 삶의 기준점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성현의 언행이 사실은 어떤 올바른 이치의 기준이에요. 사회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깐 이런 거를 종합을 해 보면 이거는 옛 성현의 언행을 배우는 즉 사회적으로 좀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해야 할 때다. 이러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현자를 등용해서 뭐 벼슬을 시켜라 이런 뜻보다는 그렇게 하면 사실 뭐 우리가 그 갖고 올 게 별로 없으니까 이 지금은 현자를 기르는 그래서 옛 성현의 언행을 배우는 그 사회와 역사를 공부하는 이런 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조정이라면 즉 정부라면 국가적으로 볼 때는 현자들을 발굴해서 역량을 쌓을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들을 활용해서 정책을 발굴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또 그 사회적으로 근데 이게 뭐 조정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어떤 자성의 분위기가 좀 팽배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담론을 만들거나 지혜를 모아내는 일. 이런 일까지 모두 같이 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뭐 그런 게 아니라면 또 들 수 있는 예는 우리가 이제 일상의 어떤 개인의 수신 이외에도 늘 당대의 현안들은 있잖아요. 어 최근의 것을 예로 들어 보면 소수자, 페미니즘, 이주자 문제, 생태 문제 이런 어떤 당대의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고 이런 것도 하나의 공부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러는 것들을 좀 어떤 담론도 만들어 내고 또 이제 실천적 어떤 해결책도 생각해 내고 이러는 것들이 어떤 대축의 때에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축의 특징은요 물론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머리 맞대고 지혜 짜내고 이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더라도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그야말로 미지수죠. 그래서 대축에는요, 형통하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최근에 괴사에서 계속 형통하다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상편은 이제 30개의 괴가 있는데 여기는 대체로 자연의 이치를 이제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형통함이 없는 괴사가 별로 없어요. 통틀어 이제 8개인데 그중에 1개인 거죠. 대신에 하편에 가면 한 2배 정도가 많이 나와요. 거기 보통 하편은 상편하고 다르게 좀 인간사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형통함이 빠지는 괴사가 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효사를 가지고 한번 보면요. 효사는 지금 합계하고 그다음에 상계가 약간 좀 이렇게 구별이 되도록 보통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체는 건깨잖아요. 그래서 세 효를 모두 원래 이제 간깨가 건깨를 저지한다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모두 저지당하는 것으로, 그래서 어떤 영향을 지금 쌓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뜻을 삼았고요. 상체는 이제 이 자체가 원래 간깨가 저지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저지함을 가지고 뜻을 삼았어요. 그리고 또 정운관계를 보면 초구하고 육사, 구이와 유구가 모두 정운관계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정응 이러면 상호 도와주는 관계인데 이 축계는 이게 지금 저지하는 계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도와주는 관계라기보다는 저지하는 관계가 되겠죠. 또 이제 재밌는 것은 상체 효사에 야생동물의 가축화가 예로 많이 다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축의 의미 자체가 우리가 어떤 사회적 동물이 되는 것,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걸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볼게요. 자, 초구. 제일 첫 번째 효는 지금 양효죠. 초구. 유려, 이이. 초구는 유려, 어려움이 있으니 이이, 그만두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려는 위태롭다. 이건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는 이건 그치다는 뜻이에요. 그치다, 멈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초구는 육사에 의해서 저지가 돼요. 둘이 이제 정응관계라 그랬죠. 그런데 육사는 꽤 힘 있는 자리라서 그 자리를 무시하고 나가면 위태롭다. 이제 이런 뜻을 1차적으로 갖고요. 근데 말을 한번 바꾸어 보면요. 얘가 자기가 위태롭다는 걸 모르고 눈치 없이 그냥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도 이 대축계가 가지 말고 공부해야 될 텐데 이게 아직 시작이니까 그때를 인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 대축을 눈치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사회적으로 자성이 일어나고 삶을 바꾸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지만 가능한 일인데 그런 절실함이 좀 부족한 거죠. 그러면 그냥 살던 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우리가 이 코로나가 아무리 문제가 돼도 플라스틱 버리고 뭐 밖에 나가서 먹지 못하니까 열심히 그 뭐지? 택배 시키고 뭐 이러는 것도 다 사실은 어떤 사회적 자성이 제대로 일어났다.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마 초구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축의 초구효는요. 지금 그칠 이자를 바로 썼어요. 노골적으로 썼죠. 멈춰라. 멈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바로 쓴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해석한 소상정에서는요. 만약에 멈추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축의 이 멈춰야 되는 것은 꽤 강력한 요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구는 유려 이이고요. 구이 갑니다. 구이는 구이 여탈복. 구이는 수레의 탈은 벗겨지다, 빠지다. 그 다음에 복은 바퀴통이라 그랬네요. 수레의 바퀴통이 빠졌다. 이게 또 뭔 소린가 하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 본 기억이 났죠. 자, 여기 탈은 지금 탈로 잃는다. 이런 것도 말했던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소축계에서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바퀴통이라고 해석했던 그 복자 있잖아요. 이 복은요, 수레하고 바퀴를 연결하는 부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굴대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바퀴하고 수레를 바로 연결한 부위니까 이 부분이 빠지면 이거는 이제 소축계에서는 이게 바퀴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퀴살이 빠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좀 강력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 술의 여는요, 보통 이제 건깨에 주로 쓰여요. 여기서 아니고 다른 데도. 제가 수레에 대해서는 한번 지난번에도 좀 자세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수레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깨에 쓰이고, 건깨는 나아감을 주로 이제 많이 쓰이니까, 이게 일하러 가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일해서 먹고 사는 것, 이런 거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구이가 유고에 의해서 지금 저지를 당해요. 그런데 이 수레가 저지당한다면 이건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련이 되니까 불만이 꽤 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 흉하다 이런 얘기가 별로 없는 걸로 보아서 이게 아마 부위가 지금 중앙에 있는 효니까 중도의 현명함을 쓴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위가 스스로 굴대를 뺀 것으로 본 거죠. 아, 때가 이게 지금 나갈 때가 아니구나. 멈춰야지. 이거를 이제 구이가 스스로 현명하게 캐치를 해서 그래서 이제 바퀴통을 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삶을 구성하려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아예 과감하게 바퀴통을 빼버리는 이런 어떤 과감함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삼은요. 양마축, 리간정, 요거는 이 왈이라고도 읽기도 하는데 그냥 일로 읽어요. 일한 여형 이유유왕, 이유유왕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구삼은 양마축, 양마 좋은 말이 축 달려가니 리간정 어렵게 여기고 곱게함이 이로우니 일 한여형, 여위, 일한여위, 날마다 수레타기와 호의를 익히면 리유유왕, 가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됐네요. 뭔가 좀 가도 되긴 되는데, 이게 좀 조건은 좀 붙어 있네요. 그죠? 자, 일단 양마는요, 좋은 말이란 뜻이니까 잘 달릴 수 있는 준마고요. 그 다음에 축은 좀 빨리 달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한자, 얘는 익히다로 지금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여는 그냥 수레가 아니고 수레를 모는 방법. 그 다음에 위는 호위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요. 그래서 수레 타기와 호위를 익히면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자, 이 구삼은 여기가 원래 지금 뭐라 했냐면 지금 멈추고 쌓아야 될 때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막 달리는 게 나올까? 구삼은 위에 저지하는 정응이 없어요. 그죠? 응의 관계에 있는 게 지금 상구잖아요. 근데 상구는 강이죠. 그러니까 강하고 응한다는 것은 지금 강의 기운이 더 세질 때는 더 세워지는 거잖아요. 더구나 이제 이미 아래 두 효를 거쳐서 좀 시간이 지났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힘차게 나가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추계의 때에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좀 조건이 형성이 된다고 보더라도 아직은 대축계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가면 너무 빠르고 너무 빨리 가면 이제 수레가 전복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막 말이 이제 수레를 타고 막 급하게 막 가다가 뒤집혔어. 이럴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지금 이미지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레가 더 잘 나가는데 이게 어떤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수레 타는 것도 더 연구를 하고 더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호의 자체가 뭔가를 좀 지키는 건데 이것도
말과 수레를 몰고 갈 때 아마 필요한 그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같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조금 더 호흡을 맞추고 연습을 해라. 이런 경계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고서 이게 뭐 나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는 것이 이롭다라고는 했죠. 근데 어떤 그 앞에 있는 그 경계가 되는 점들, 이런 것들을 좀 지켜야 나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육사로 가보면요. 육사는 강꾀잖아요. 그 산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저지한다 그랬죠. 자, 어떻게 저지하는가를 한번 볼게요. 자, 육사 동우지곡 원길. 육사는 동우 어린 소예요. 어린 소에 지곡, 그 뿔에 가로나무를 더한 것. 이게 이제 곡이래요. 그러니까 가로나무를 더하니 원길, 크게 길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동우가 나오고 곡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게 약간 야생동물을 가축화하는 것하고 약간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효를 보고 한 얘기예요. 이 곡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소에게 사용하는 질곡이에요. 질곡이 약간 족쇄 같은 거라고 지난번에 우리 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 소한테 뭔가를 지금 못하게끔 뭐를 지금 씌워 놓은 거죠. 그 그림에 보면 지금 위에 이렇게 가로된 횡목이 있죠. 가로된 나무. 지금 그것을 지금 곡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사는 지금 일단 그 누구를 저지하냐 하면 그 정응이 초여죠. 그래서 초요니까 그 어린 소를 지금 저지한다. 이런 이미지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가 이제 뿔이 나기 시작을 하면 마구 들이받는데요. 요런 얘기들은 이제 앞으로도 효사에서 몇 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막 뿔로 막 들이받고 이러는 거. 이게 아마 실제로 아마 일어났었던 일들이겠죠. 그래서 이 곡은 그것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뿔 사이에 된 횡목이래요. 그러면 이제 들이받는 성질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호지곡은 어릴 때, 그래서 이제 막 그 습이 어떤 습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좀 좋은 습을 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것. 그리고 또 공부는 어릴 때부터 하는 게 효과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여요. 그런데 미리 무엇을 해라. 일이 커지기 전에 어떻게 하고 완전히 몸에 배기 전에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주역의 일관된 메시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동우지곡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동물로 치면 사실은 가축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기르는 동물로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사람들이 이제 같이 어우러져서 어떤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어떤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의미가 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해요. 그 사회화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지금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럴 수가 없는 측면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송아지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지금 횡목을 대는 그 곡을 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필요할 수밖에 없다면 그게 없으면 같이 살기가 어려워. 그렇다면 그 제어하는 것은 상당히 기회를 좀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면 막 들이받는 이거를 좀 제어를 시켜서 그런 풀 뜨는 재주를 더 기르게 된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어라고 하는 것, 이 제어는 단순하게 이제 무엇을 못해서 뭐 사회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거나 이런 측면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측면보다는 그 어린 소가 잘 살아가는 또 다른 한 방법, 이런 방법일 수도 있고 또는 그런 방법으로만 작동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오 갈게요. 6오는 분시지야 길. 6오는 요거 해석이 약간 그런데 일단 부는
이게 다른 데선 잘 쓰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부는 이제 거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다음에 시는 멧돼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야생 멧돼지 같은 거 이런 멧돼지고, 그다음에 아는 이제 이빨이거든요. 그래서 분시지아를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멧돼지를 거세해서 이빨을 쓰지 못하게 하니 길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어 이것이, 그러니까 분시지아 자체가 사실은 어찌 보면 거세한 돼지의 이빨, 원래 이제 직역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걸 약간 의역을 해서 지금 멧돼지를 거세해서 그때의 이빨, 그러니까 그 이빨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 건 이빨이 없어졌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그때의 이빨이란 뜻인 거죠.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원래 이제 야생 멧돼지가 그 이빨이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그 이빨이 막 옆으로 크게 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멧돼지를 우리가 길들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이빨을 굉장히 가까이 가면 이제 그 이빨에 다칠 텐데 이빨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혀 뜻밖의 다른 방법을 쓴 거예요. 거세를 시켜요. 그러면 이 멧돼지가 그 성질이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막 이랬었는데, 하여튼 이제 이건 하나의 상징이니까 이것으로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좀 살펴보면 되겠죠. 그 날카로운 이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사는 걸 좀 위협하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저지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저지한다고 이빨을 이제 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빨을 빼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도 한데, 그 이빨을 빼면 또 이제 그 멧돼지가 뭐 먹고 살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자, 이랬을 때 어떤 방법을 썼느냐, 이런 건데 이 설명이 이래요. 유고 자체가 아주 현명한 지도자의 자리예요. 이 군주의 자리이고 중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빨을 빼서 먹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나운 성질만 제거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는 또 다르게 보면 이제 어떤 자기가 그 뭐지, 이빨로 어떤 위협적인 행위를 했어. 이게 죄잖아요. 그런 죄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뭔가를, 죄를 묻는 것보다는 다른 무엇인가를 하는데, 그것은 죄 짓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 거세 자체가 좀 근본적인 처치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이천의 해석을 보면, 뭐 주자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해석에 보면 아주 굉장히 뭐 길게 나와요. 그런데 그 이천 해석에 나오는 그 말들이, 이게 이천이 막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요. 이 고대 텍스트 중에 관자라는 텍스트가 있어요. 이 관자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천이 말했던 뭐 생업을 뭐 어떻게 하고, 뭐 하여튼 백성들이 어쨌든 배골지 않고 불만이 크게 없게끔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정치의 유체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관자에 보면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치란 다른 게 아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이게 정치다. 이런 것들이 주구장창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더 근본적인 요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근본적인 요점을 찾으면 막 뭐 위협적인 어떤 이빨을 빼려고 어떻게 하는,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사실은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유고에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분시지하라고 하는 것은 어 근본적인 요점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근본적인 요점을 찾아야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역량을 쌓는다, 내적 역량을 쌓는다라고 할 때의 하나의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우지국과 분시지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화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방법들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동우지곡과 분시지하는 아마 그 고민의 흔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처음에 '그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요즘 분위기로는 이게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환영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걸 좀 곱씹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좀 다른 식의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상구 갑니다. 상구는 이제 이 대축의 모든 때를 다 지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혀고. 자, 상구는 하천지구형. 그래서 상구는 하늘의 그 거리이니 형통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하는 보통 어찌, 어떻게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해석이 없죠. 해석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 들어간 말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하늘의 거리인지 이런 이제 감탄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하늘의 거리라고 이제 막 그 감탄하는 이런 거는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는 뭐냐면 그냥 거리라기보다 내 거리. 그러니까 사방으로 뚫려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천지구는 더구나 이제 하늘에 있으니까 이거는 저것도 없어. 그 뭐지? 그 신호등도 없어. 신호등도 없는 장애물이 없는 사통팔달의 큰 거리를 이제 그 형상화하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느낌이 사통팔달로 막 뭔가 통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대축이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갈고 닦은 역량을 이제 본격적으로 발휘를 해라. 발휘하기 시작해도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쭉 눈치채셨지만 제가 괴사에서만 형통함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기 형통함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축계에서 유일한 형통함이 나왔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대축계도 제가 처음에 굉장히 공부하면서 어려워했던 괴인데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요걸로 일단 막 이야기는 끝내고요.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대축, 리정, 불가시길, 이석대천, 초구, 유려, 이희, 고이, 여탈복, 고3, 양마축, 리간정, 일한여위, 리유유왕, 고4, 동우지곡, 원길, 유고, 분시지야, 길, 상구, 하천지구, 형.